2020 동성로 활성화 포럼 행사 진행을 맡은 중부 도심재생문화재단 도심재생문화팀장 고정수입니다. 네, 오늘 이 포럼은 대구 광역시 중구가 앞으로 한층 나아가는 예술과 또 거듭나는 문화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에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 토론자분들 소개는 다음 진행에서 토론사에 관하신 상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님이자 또 대구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신 유기화 청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권경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청 문화교육과 이윤나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제자 토론자분들은 조금 이따 상임이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취해주신 내리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유기화 청장님의 말씀으로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0 동성로 활성화 포럼을 토론에 우리 토론자로 또 발제자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국은 이 문화로 인해서 뭔가 승부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한번 토론회를 끝까지 경청을 해서 좋은 방향을 쓰면 발제를 해서 중국에 성공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사진과 영상이라는 참 중요한 콘텐츠를 오늘 포럼 통해서 중국의 최고의 트렌드로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또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은 그리고 또 문화도시 공모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중국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좋은 고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좋은 한 해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권경수 의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의장 권경순입니다. 예, 대구 중구 사진 영상 문화 활성화 및 영상 뮤지엄 조성을 위한 2020 동성로 활성화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통과 참여, 희망의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 업무에도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시는 루비아 부청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제 발표해 주시는 권준혁 교수님과 정훈 교수님, 그리고 중구의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안상호 상임이사님과 추운 날씨에도 동성로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로는 대구를 대표하는 다운타운으로 절길거리, 먹거리, 쇼핑, 숙박 등 다양한 관광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성로 사진영상 문화거리 및 영상 뮤지엄 조성을 주제로 개최한 2020 동성로 활성화 포럼을 통하여 중구의 중심 동성로를 기점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확산되고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중구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성로가 관광 촉구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되면서 지역 문화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 코로나19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이 토론이 중구 관광 문화 도시로 발전되기를 거듭나면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경청하면서 함께 발전하는데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저녁 식사는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식사 등 모임을 자제하는 분이 경우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과자 또는 음료수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드시면서 하시고 보다 나은 초대 기회를 다음에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호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 이사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상호입니다. 먼저 이 엄중한 시기에 저희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이 이 포럼을 기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대구 중구가 사실 최고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중구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문식 마케팅과 문화관광을 지원하며 중구와 함께 대구의 경제를 계속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구는 최고의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형편을 놓이게 되자 유교와 중구 청장님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문화를 활용한 중구의 먹거리를 찾아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의 의원님들도 저희 재단의 새로운 비전 발굴에 적극적으로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많은 자문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 오늘날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사진 영상을 통한 동서너 활성화 방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비주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한대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든지 최근에 이날치의 밴드가 한 범이 내려온다. 유튜브 영상은 비주얼 마케팅의 그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비주얼 도시 중구에 저희들이 사진 영상을 접목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동성화 활성화 방안 모색은 물론이고 또 중구 빅데이터 기초 자료에 활용되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포럼이 대구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포럼에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포럼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제1발제 하셨습니다. 동서너 사진영상 특성화구역 활성화 전략입니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으로서 현재 재직하고 계시며 경영학 관련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권준엽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제2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대구 사진문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입니다. 계명대학교 사진미디어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2018년도 대구 사진비엔날레 큐레이터를 맡으셨습니다. 아트 광기14 예술감독 전시관에도 국제사진 심포지엄 등을 기획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원 교수입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이신 박순국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이신 김용란님 소개드립니다. 김용란님은 오늘 매일신문 23면에 아주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하염없이 낮은 지붕이라는 시집으로 인해서 제12회 시작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서 오셨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직급은 차관 복급인가 차관급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너무 낮췄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 매일신문사 문화부장 우문기님을 소개드립니다.
영남일보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원 팀장이신 백승원님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포럼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 1, 2 각각 20분 이내로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20분 이내지만 사실 전부입니다. 발표가 모두 끝나면 10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인당 8분 전후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그리고 이어서 토론에 총평을 하고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발전입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 과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권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 대표님과 그리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맡은 발제의 주제는 동성로 사진 영상 특성화 구역 활성화 전략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저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경영학이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경영학 중에서도 파이낸스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또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생각을 하면 학교 내부에서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문화예술이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그림이나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저의 아이덴티티를 종합을 해갖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런 동성로가 이제 사진 영상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떠한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 어떤 도시나 구역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종종 관찰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그 사업화 이후에 공장들이 빠지면서 어려워졌고 서울시에 그래서 요즘 무슨 수제화거리 같은 것을 하고 있죠. 이대 앞에 이제 패션 문화 특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어떤 그 지역 특화 전략을 통해 갖고서 어떤 문화의 어떤 거리 같은 것으로 이제 거듭난 케이스인데 어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연하게 경영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첫째는 그 지역을 싹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을 어떻게 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시설이나 거주지나 그런 것을 만든다거나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어떤 어트랙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사람들을 끌어갖고 그것을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쳐두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도시 재생 계획의 일부에서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토픽 어떤 그 거리의 어떤 주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이번 발제에서 저는 이제 세 번째 방향으로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평가는 일단 제쳐두고 세 번째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당성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최근에 대구시 소상공, 대구시와 대구시 중구의 소상공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본 게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었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어려운 시간을 겪었었고 그래서 대구시의 이제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은 대구시가 이런 어떤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과거의 어떤 유행성 발병 전염병이 있었죠.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것 그런 것들보다 코로나19가 이제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컸고 우리가 경기 실사 지수라는 걸 이용해서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 이건 이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어떤 기업,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을 비교를 해보니까 작은 기업들이 더 큰 코비드19에 안 좋은 영향을 더 받았더라. 이런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럼 대구광역시가 어떠한 대구광역시가 이제 중부의 이제 소상공인 경제에 미치는 비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좀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구광역시 전체의 어떤 사업체 중에서 무려 87%가 이제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은 이게 광역제 전체별 평균을 보면은 87% 정도 수준으로 전국 평균이 85%보다 높은 추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수뿐만이 아니라 여기 5탄대 사업체 수가 아니라 종사자 수입니다. 종사자 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구광역시가 전국 평균 대비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적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업종별로 또 보면 이제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가 이제 대구시 그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은 부분을 순서대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조금 더 주요 관심사인 대구광역시 안에서도 중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대구광역시에 이제 8개 구역이 있죠. 북구, 동구, 수성구, 달서, 중구 등등 해갖고. 자, 그런데 그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 사업체가 전체의 이제 한 1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 순위로 보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인구 대비 대구광역시 안에 내부 지역별 인구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수를 분석을 해보면은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가장 왼쪽에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게 바로 대구광역시에서의 중구입니다. 인구 한 명당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구광역시의 중구입니다. 이게 대구광역시, 요 노란색이 대구광역시 전체의 평균이고요. 중구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인구 대비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구광역시 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구이고,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소상공인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메르스나 사스 때에 비교했을 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소상공인 현황이 어떠냐, 어떤 업종에 있느냐, 마스크 시간이 너무 소비 좀 딸리는데요.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중구를 포함해서 이제 몇 개구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우리가 좀 중구만 보면은 이제 도소매업, 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순서로 이제 중구 내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우선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우리가 이제 그 소상공인의 어떤 경기 상황이랑 그 가구 소득자의 관계를 우리가 지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일일이 다 보기는 좀 그럴 것이고 메시지만 전달을 드리면은 소상공인의 어떤 경기 상황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소득은 밀접한 관계. 저희가 물론 통계 분석을 구체적으로 한 결과는 여기 적지 않았지만은 밀접한 관계가 그림상으로 관찰되고 있겠더라. 자, 그렇다면은 이상의 그리고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카드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대구 시내 이제 구역별로 저희가 이거는 대입인데 이 데이터는 대입인데 H모 카드 회사의 데이터를 갖고서 2020년 1월이랑 2020년 2월, 2020년 1월이랑 2020년 3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019년 2월과 2020년 2월, 2019년 3월과 2020년 3월에 우리가 이제 그 소상공인의 어떤 매출의 변화율을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구광역시 안에서도 물론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만은 대구광역시 안에서도 중구의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 데이터를 기초로 했을 때 더 많은 좀 상위권을 많은 어떤 매출 감소를 겪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구광역시 안에서 그 인구당 중구의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 그러면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어떤 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이 지역에 어쨌든가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역시 이제 대구광역시의 중구가 사진과 관련해서 역사적 전통이 있고 어쨌든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진 특성화 구역을 중부에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떤 방향을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마스크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흡이 지금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도심 재생 사업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을 시도했었죠. 뉴욕에 그 하이라인 파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사용했다가 이제 쓰지 않게 된 철길을 갖고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서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들은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근데 가서 보면 이제 이때가 이제 겨울에 갔기 때문에 이제 영하 한 12도 정도 했을 때 굉장히 추울 때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이 이것도 이제 보면은 오공화 같이 이제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하탄 이제 서쪽 거의 끝에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제 와서 산책을 하고 이것을 즐기고 굉장히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그냥 뭐 철길이 있었으면 아무 의미 없었던 그 지역이 보다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이제 발휘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관찰을 제가 이제 뭐 한 거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구 이런 어떤 컨셉을 우리가 중구에 어떻게 하면 도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 문화의 거리를 들여와서 이제 그 공간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로와 관련해서 이제 중구의 경영학에서 흥미하는 수학 분석을 우리가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대구시 중구가 사진 문화의 중심으로서 정통성이 있고 관련 행사를 여러 번 개최한 것처럼 인프라가 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위트니스 약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 약점이 이제 얼마나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사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런 어떤 스트렝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약점인 것 같아요. 사진 문화로서 정통성이 있고 과거에 위대한 사진가들이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히스토리컬한 여러 가지 좋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쭉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대구시 중구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연속적으로 그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도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파리 이제 몽마르트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러한 연속성에 대한 전통성이 있죠. 이어져는 전통에 대한 연속성을 갖고 있죠. 위대한 예술가들이 배출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술의 도시로서 위상이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속성으로서의 강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것이 조금 아쉽다. 만약에 그리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회, 포티넌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의 흥미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을 갖고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여기서 기회를 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웬만큼 잘해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무슨 특성한 거리라고 해서 전국에 나와 있는 게 제가 파악한 것만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습니다. 무슨 거리, 대전시에 무슨 이미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대구에 몇 개가 있고, 김광석 거리도 포함해서 등등등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어떤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내야지 단순히 이것만 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그게 이렇게 크게 좋은 어떤 기회를 찾기가 힘들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사진 영상 문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컨셉의 꼭지를 잡아갖고 우리가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컨셉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일단은 그것이 이제 문화거리, 상업거리, 관광거리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문화거리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사진, 영상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형태인지는 차차 개발을 해야겠지만은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볼거리, 할거리,
뭐 어쨌든 즐길 거리, 사진, 영상 관련된 할 거리가 있고 뭐 직접 뭔가 영상물을 제작해보고 유튜브 하나 찍어보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할 거리가 좀 문화거리가 서의 어떤 요건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쓰러 모입니다. 돈을 쓰러 모이는데 적절하게 이제 돈을 쓸 거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뭐 꼭 사진 관련된 뭐 유명한 사진을 살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꼭 사진 관련된 것도 아니더라도 여기 오면 뭔가 재밌게 돈 쓸 거리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는 뭐 쉽게 생각해서 뭐 장비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최근에 카메라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소니 알파7 시리즈 제품을 취미로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라이카 카메라에도 관심이 많아갖고 살려고 알아보니까 대구 광역시에는 라이카 매장이 없습니다. 가깝게 서울 판교로 가거나 부산에 가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적절히 이제 돈 쓸 거리가 있다면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거리로서의 어떤 컨셉을 제안을 하면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보기에 딱 보니까 뭔가 어떤 사진과 관련해서 관련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수동에 이제 수제화거리를 가면은 뭔가 이렇게 낡은 공장이고 뭔가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여기서 뭔가 그 수제화 관련된 어떤 뭐 느낌을 주는 그런 경관이 있죠. 그럼 뭐 간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꼭 뭐 사진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여기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있는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제 전시를 가끔 가보면은 뭐 전시 같은 걸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종종 가면은 물론 거기 안에는 전시도 보지만 그 안에 휴게 공간도 있고 건물 자체가 주는 멋스러운 점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 사진도 한번 찍고 이제 인스타 사진도 남기고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멋지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경관을 제공해주는 그런 세 가지 컨셉을 갖춘 그런 어떠한 사진 문화 구역을 만들어낸다면은 그럼 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 되지 굳이 세 가지를 다 제시를 하느냐 사진 문화라는 콘텐츠의 특성상 이 세 가지를 다 하기가 그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지로 묶어갖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와 국외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뭐 대구광역시의 그 어떤 상권이 좋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보기 좋고 여러 가지 돈쓸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대전광역시 테마 특화의 거리 같은 것도 있고 좀 재밌는 것은 서울 중구 애니타운 명동 만화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남산이랑 이제 명동 일대를 갖고서 이제 애니메이션 테마로 여러 가지 살거리를 만든 특화 거리죠. 근데 제가 또 이제 경영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도 많이 참고하고 뭐 애니메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항상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려면은 항상 뭐 킬러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원피스나 또는 뭐 최근에 핫한 어떤 우리나라 국내 유명한 어떤 그 웹툰 작가들과 관련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거나 그런 어떤 킬러 콘텐츠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기 사진 문화 특화 거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갖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 이제 뭐 첼시워크나 뭐 뉴질랜드의 여러 어떤 거리 같은 것을 재생해서 특히 미국의 이제 첼시워크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안전하지 못한 거리를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도 새로 하고 휴게 공간도 만들고 예술 콘텐츠도 이제 거기다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거리로 다시 살게 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사례를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좋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특화 거리를 성공시키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걸 통해서 뭔가 부가 창출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구성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핵심 자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재미있는 콘텐츠를 반드시 개발을 해갖고
개발해서 해야지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는 정통성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뭐 사진문화 거리를 만들고 보러 와라. 그런 것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뭔가 재밌는 것, 뭔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 뭔가 여기서 뭐 콘텐츠도 좋고 사람들 만나서 사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내가 사진 관련해서 뭔가 쉽게 뭐 해볼 수 있고 이런 다른 데서 주지 못하는 킬러 콘텐츠를 반드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대구경영시장은 당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여기에 접근하고 여기서 뭔가 먹고 여기서 숙박하고 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 볼 수 있겠죠. 여기 오는데 뭐 굉장히 다른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워서 사진 관련된 콘텐츠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간 뭐 잘 먹고 잘 오고 잘 쉴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리고 청결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IT 요즘 뭐 사실은 뭐 IT 관련해서 IT를 무시하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뭐 소셜 네트워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해갖고 적극적인 IT 인프라 활용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게 한다거나 등등의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나 책자나 등등 공공 서비스 같은 것들이 당연히 기본으로 갖춰져야지만 특화거리를 성공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어떤 킬러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상설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기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사진 관련된 행사를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대구광역시 중구의 사진문화, 사진영상문화 특구거리가 성공을 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서울 예술의 전당에 매거덤 인파리스라는 그 사진전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에서 막 올리고 너무 이제 즐겼던 기억이 나는데 제 그때 기억은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시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고 굉장히 그 행사를 크게 성공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예술의 전당 이제 한가람 미술관 정도에 가서 제가 이제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진전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진전을 보면은 뭐 무슨 출리처상 사진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모이는 이유는 뭐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컨텐츠가 좋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하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쉽고 예술의 전당이 뭐 SNS 같은 것도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IT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갖고 이제 그런 어떤 전시를 한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갖고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느낌을 갖고서 아직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떠한 느낌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추가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번 발제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사업 체계를 잘 구축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구광역시나 또 중구 등의 행정자치단체랑 협업도 잘 체결을 하고 그리고 사업단도 잘 만들어서 이제 이 일을 할 사람들 사업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지 여기서 줄 수 있는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찾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추진 사업 체계를 바탕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인프라 구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IT나 뭐 SNS나 등등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알릴 것인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준비 단계를 마치면은 비로소 이 사진 문화 특구거리를 새롭게 이제 런칭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유지하고 꾸준히 저희는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다면은 이제 동성로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사진 영상 문화 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잘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봉준혁 교수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봉 교수님은 발제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크게 피해를 입은 대구나 중구에 전반적인 상권 복구를 위해서 보신 재생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진예술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사진문화거리 사업이 대안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으로 봐서는 봉 교수님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봉 교수님에게 1.5대 공학에 생각합니다. 봉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너밍 탈이 저희들도 한 달 전이니까 청장님 매너밍 탈의를 가자고 해서 대단 직원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청장님께서 비주얼 영상을 통한 배우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해보라고 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진이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사진의 광의의 개념은 사진 영상입니다. 사진은 광의의 개념이 영상입니다. 역시 비주얼인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범 내려온다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리듬이 그렇게 훌륭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리듬은 중3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그 싸이의 그 말춤하고 작은 어린이 춤 이런 비주얼이 합해져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지금 오번에 범 내려온다 이걸 지금 히트를 치는 이유가 그 리듬은 별도의 아닙니다. 그 수군가를 일부 개조해서 했는 건데 그게 사실 내용 분석을 보면은 그거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의상들 외국인에 가서 이제 빨간 옷이라든지 빨간 모자 의상들 거기 비주얼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그만큼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지금도 사진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사진의 광의 개념은 영상 비주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발제입니다. 발제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아트컬리지 사진미디어과에 재직 중인 정훈입니다. 앞서 권지혁 교수님께서 행정과 실무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문화적인 방향성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구 사진문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이고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진문화 중심지 사업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유는 사진문화재미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거의 문화라는 건 사실 특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만들기보다는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발생하는 게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대구만큼 장수 특화된 사진 문화를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20대였는데 20대 1990년대인데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활동을 주로 하고 유학을 갔다가 다시 서울에 왔다가 대구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기억해 볼 때 그 20대 대구로 오면 사진의 도시에 왔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특별한 경험이죠. 왜냐면은 제가 서울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오면 여기가 사진의 공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계명대학교에 부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한 사진 문화의 힘이 많이 약화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사진 문화를 재중심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구 사진문화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대구 사진문화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현 주소는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이 될 텐데 대구 사진문화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려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대구의 근대 사진문화는 사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사진 활동이라는 것은 예술사진 공모전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분이 계셨는데 최계복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분이 최계복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에 의해서 사실은 대구의 근대사진 문화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925년을 전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교토에 원래는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화가로부터 그림을 배웠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돼서 교토에 있는 명락사진기정이라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귀국해서 이 근처이죠. 대구 종로 1가에 최계복 사진기정을 엽니다. 이 기점을 기반으로 대구의 사진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진 기점으로는 최초였습니다. 이분께서는 서구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유행했던 회화적 효과를 강조한 픽토리얼리즘을 받아들인 일본 예술가들의 정통이 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이분이 일본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사진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죠. 여튼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국내 거주의 한국인이나 일본의 사진가들보다 앞선 회화적 매력을 선보인 작가였습니다. 당시 예술사진가들의 활동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공모전 활동이 위대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후에 이렇게 해서 동호회 활동도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러한 동호회를 조선인들로만 구성한 동호회를 창립하시고 그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여튼 1936년 대구 부윤컵쟁탈이라는 예배 공모전에서 춘풍을 입선하고 전국의 각종 공모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오리엔탈 사진전, 전 일본 사진전 등 일본의 공모전에서도 많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분께서는. 그리고 1940년대를 전후해서는 함경북도 회령의 사진가, 그러니까 거의 북한에서 맨 끝자락에 있는 데에서도 매우 유명한 정도선이라는 사진가가 이름을 떨치고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조선인 사진가가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초기 대구 사진 문화는 이분에서 이루어졌지만 단지 공모전이나 살롱 중심의 사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상을 향한 사진적 시각이 독특했어요. 예전에는 그림처럼 사진을 찍으려고 많이 했는데 이분은 흥미롭게도 대구의 일상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중심의 사진가 활동 전면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인 중심의 어떤 사진 클럽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조선인 중심의 사진 클럽을 새로 만들었던 거예요. 당시 유행과는 달리 경주의 석굴암이나 암압지 등의 유적 또한 작품의 중심 요소로서 촬영했고요.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백두산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구 아마추어 사후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후회가 처음으로 조선인으로 구성된 대구 지역의 아마추어 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은 최계복 선생님을 비롯해서 구황상, 안월산, 이면창 등이 주축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이후 대구 사진 문화의 적극적인 이론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구황산과 안월산 선생님은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진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해방 후 최초의 사진 공모전인 건국 사진 공모전 45년 11월에 개최되었거든요. 두 분 다 수상을 합니다. 구황산 선생님은 군동이라는 작품으로 특선을 수상하고 그리고 이제 안월산 선생님은 1심이라는 작업으로 준특선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대구의 리얼리즘, 구황산 선생님은 좀 사실적인 어떠한 사회적인 측면을 반영한 사진을 많이 촬영했고, 아놀드 선생님은 조금 더 조형성을 뛰어나게 만들어내는 사진을 추구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흥미롭게도 이 두 사람은 나이가 같습니다. 최계복 선생님과도 나이가 같아요. 전부 다 1909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후 1950년과 60년 대구의 리얼리즘과 대구의 조형주의를 대표하는 사진가로 또한 또 이 두 계열의 사진을 성장시키는 축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구황산 선생님의 활동은 매우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1947년부터 영남일보를 비롯한 대구의 주요 일간지들의 논평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진에 관련된 평론을 써요. 근데 그뿐 아니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중앙지의 사진평론을 기부하면서 전국적인 사진의 장르를 이끕니다. 이분은 1955년 2월 동아일보에 게재한 사진의 리얼리즘 문제라는 글에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지속된 살롱 사진이나 회화적 분위기가 배어있는 자연주의, 감성적 사실주의 사진을 비판하고 조금 더 사회 문제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론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논지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예술성을 추구한 회화적 분위기의 사진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구황산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일련의 단체가 창립이 됩니다. 신선회라는 곳이었는데요. 1956년에 창립되면서 구황산의 리얼리즘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얼리즘 사진은 지역에서는 아놀산을 중심으로 한 예술사진을 추구한 조형주의 그룹과는 충돌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충돌이 나쁜 어떠한 서로 반목을 완전히 한다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상승적인 모먼트를 서로에게 주었던 충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형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예술사진으로 알려진 살롱 사진의 연장선상이 있었지만 1950년대 이후에 작가의 주관성에 기반을 둔 예술성을 극대화하고자 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계열은 대구에서 이론적으로 경쟁하면서 작업량을 끌어올리고 대구의 사진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으며, 이러한 열린 경쟁과 자유로운 작업 분위기는 대구 사진문화의 핵심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큰 축, 리얼리즘과 조형주의 사진은 대구 사진문화를 발전시키는 어떠한 자양분 같은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 현대사진은 이러한 경쟁구도, 리얼리즘과 조형주의 경쟁구도에서 비롯되고요.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1990년대 이를 때까지 대구 사진문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나 70년대에는 국제 공모전 참가붐을 불러일으켰고, 이 당시에는 약간 형식적으로 공모전 수상에 조금 열을 올린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생활주의라는 독특한 또 리얼리즘을 주창한 이문식 선생님에 비해 구황산 선생님은 매우 이론적으로 전도했어요. 이거는 한국 사진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서 거의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문식 선생님은 당시를 대표하는 한국의 가장 앞선 사진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구황산의 리얼리즘은 훨씬 정교했다고 알려진 게 정통한 학설이거든요. 그리고 구황산과 그와 대립각을 세운 아말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구의 사진문화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전국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게 됩니다. 특히 1970년대 중후반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문화의 상물을 창출하게 됐습니다. 차영문화, 양성철, 강용호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이들은 새로운 비가시적인 이미지 영성성을 도출하는 현대 시각 언어를 추구했습니다. 이들의 작업은 과거에 이문화된 리얼리즘과 조형주의로는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현대 사진의 출현을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그러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안성철의 작업이고 오른쪽이 강용의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1980년대 이용한 또한 일상의 오브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민주화의 꿈이 조절된 현실의 불안이란 비가시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사진에 투영시키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 유학파들의 귀국과 전반적인 문화교류의 확대 및 다수의 대구 사진 교육기관 설립으로 열기된 사진 전문가 인구의 비약적인 성장이 일게 되어서 대구 사진 문화는 한국 현대 사진의 중요한 작가와 교육자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진취적인 시각을 반영한 전시 또한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가 거의 대구 사진 문화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젊은 사진가 모임이 주도한 연례 전시나 분단의 문제를 반영한 전쟁 그 이후 전 등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대구 사진 문화를 알리는 전시였고요. 이러한 전시에 참여한 사진가들의 작업은 특히 기록적인 측면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구 특유의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 이용하는 현실 참여와 과거 역사에 대한 조망이라는 차원으로 언급하면서 총합적으로 사회 참여형 기록사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 사진 문화는 2000년대 들어서 대구 사진 비엔날레라는 국제적 행사를 창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매년 대학 졸업전을 비롯한 수십 회의 전시 속에서 끊임없이 대구만의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요, 특히 서울이나 기타 지역의 예술성만을 추구하던 사진과는 달리 대구의 독창적인 특성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구황산맥에서 시작된 리얼리즘의 맥락과 비가시적인 영상미학을 추구한 1970년대의 흐름,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의 충돌에 대한 기록 등으로부터 독자적인 대구 사진 문화의 현대적 양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06년에는 이 같은 문화를 토대로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시작되었고요. 현대적 기업과 문화 그리고 대구의 현재에 관한 질문에 기반을 둔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대 예술 행사로서 한때 한국의 3대 비엔날레로 선정되기까지 했던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등장 이후 자생적인 대구 사진 문화는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지역의 네트워크와 문화적인 상생을 추구하기보다는 점차 초국가적이고 현대 미술의 사건화를 이루는 장소로서 그런 플랫폼으로서만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비엔날레가 거창한 전 지구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토론하지만 전시 자체는 마치 19세기의 공간 집약형 전시처럼 특정한 공간 속에 세계를 축소시키는 닫힌 프레임의 사진 문화를 반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급속한 디지털화는 대구 고유의 사진 문화를 약화시킨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사진을 주도했던 대구의 사진 문화는 이제 오래된 역사적 기억이 되어버렸고 예술의 담론이나 일상의 사진에 의해서 대구의 정체성을 찾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구 사진 문화의 재중심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벌려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구 사진 뮤지엄이 제일 중요하게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대구 사진 문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은 디지털화에 의해 야기되는 문화적 변화와 산업 4.0 시대에 발맞춘 열린 사진 문화 네트워크의 형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대구 사진 문화를 주도하는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고립성을 타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중국과 가장 적절한 지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계국 사진 기점도
최초로 시작된 곳이 여기고, 그러니까 대구의 사진 문화가 시작된 곳은 결국 대구 종로거든요. 근데 현재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다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버렸거든요. 이 지점을 타개할 기관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2014년과 16년에 탈중심의 국제적인 담론도 선보였고, 2018년에는 동시대 사진의 고유한 속성을 짚어보는 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은 대구의 현지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현실과 소통하지 못했죠. 앞서 발표하신 갈제문에서도 소상공인들과의 교류, 어떤 지역의 네트워크화 이런 것들은 다 실패했던 거죠.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큐레이터의 선임이나 국제적 담론과 주제, 재현의 방법론 같은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대구 사진 문화의 질적인 속성, 예전부터 어떤 리얼리즘과 조형의 충돌, 그리고 어떤 사회의 참여를 위한 끊임없는 활동,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모티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사진 뮤지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초, 즉 대구 고유의 사진 문화를 재맥락하고 재중심화할 수 있는 기관과 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구 중심, 바로 이 근처에 대구 사진 뮤지엄 혹은 대구 사진 미술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구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된 비엔날레 공간을 대구 사진 문화의 발원지인 중구와 연동되게 하여 비엔날레를 대구 전체의 문화축제로 확장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 사진 문화의 역사적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핵심적인 역사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도쿄도 사진 미술관인데요. 도쿄도 사진 미술관 역시 만들어진 지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사실 사진이 매우 발전한 나라인데 그 일본 사진 문화의 어떠한 주도적인 문화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대구 사진 뮤지엄을 기반으로 한 중구 중심의 사진 문화 중심주의 사업의 다각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구 사진 문화가 태동한 최계복 사진 기점이 시작된 상징적인 곳이고요. 다양한 역사의 흔적이 가득한 대구의 문화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토대로 대구 사진 비엔날레를 필두로 한 세계 사진의 흐름이 스며들고 지역의 역사적 서사와 동시대의 맥락이 중첩되도록 사진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대구 사진 문화가 한국과 세계 사진 문화가 상호적으로 교차하는 어떤 허브가 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아주 잠깐 해보았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사진문화 중심지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산업 4.0 시대에 부합하는 사진 이미지의 미디어 확장적인 활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디어 파사지 이런 것들은 장소의 역사성을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연동되게 하여 지역의 역사, 지역의 사진가, 오래된 사진가, 지역의 어떠한 특별한 사진 문화와 세계의 문화가 상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진 이미지로부터 확장하는 도시 내부의 시간, 우리가 과거를 다시 되살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베를린인데 사실은 좀 슬픈 이미지긴 해요. 저 이미지는 도시 곳곳에 예전에 유태인들이 살았던 공간들을 재조명하는 그러한 이미지인데, 우리는 예를 들면은 이런 파사드 작업을 매우 큰 파사드도 미디어 파사드도 할 수 있지만 공간에 역사를 살아숨쉬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제주에 있는 빛의 벙커라는 공간도 있는데요. 사실 대구 중구에는 많은 역사적인 건물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미디어 중심적인 이미지로 재중심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도시 친화형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요. 도시 공간 속에서 삶의 현실과 세계의 어떠한 이야기가
중첩되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기반이 된 양상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대구의 사진 문화는 어떠한 미래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진문화 중심주의 사업은 이벤트적인 성격보다는 지속적이고 폭넓게 일상과 지역의 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지금 이거 여기는 전주의 어떤 오래된 건물을 매개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 중구에는 이러한 사진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진의 거리, 앞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사진의 거리나 다양한 사진 축제를 이어가고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 도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게 대구 사진 뮤지엄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곳이 그냥 오래된 역사적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공간 속에서 문화적으로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이제 시드니 비엔날레 장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아주 낡은 공간을 재맥락화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필름이나 아날로그 사진용품점, 아까 라이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용품점, 특히 저는 요즘에 뉴트로라는 젊은이들의 문화 트렌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미디어과에서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이 오래된 카메라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해졌어요.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수치를 보니까 필름의 사용이 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대구에서 특화할 수 있는 공간, 어떤 그런 사진의 거리에 아날로그 용품점들이 들어선다면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더 많은 사진을 즐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낡은 공간을 앞서도 얘기했지만 빛의 벙커 문제, 제주도에 새로운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이러한 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대구 사진문화 중심주의 사업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흥미로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히기시가와의 사진문화 수도 선언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약간 유사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기시가와의 사진문화 수도 선언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지역의 홍보를 위해 사진의 마을 선언과 사진 페스티벌, 사진 대회 등을 시작으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짧아요. 작은 공간이에요. 작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마케팅 특화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을 우리가 뺄 수 없는 요소이지만 관광 특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화 중심, 문화 특화 마케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대구가 훨씬 유리하죠. 히가시가와는 포토그래프의 피를 표상한 사진의 마을 깃발을 관계 대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온천 호텔을 관리 운영해서 사진 투어나 산림욕, 레저 등을 활화시킨 관광객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는 사실 정말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대 일상을 치열하게 기록한 사진 문화가 웅장하게 살아있는 대도시,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토대를 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중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근대의 역사 순결과 동시대 역동성 및 미래적 가치가 맥락을 구성하는 사진 문화의 내부를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100여 년의 시간을 통해 이 대구라는 공간 속에 다져 모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대구 사진 뮤지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대구의 사진 문화는 그 역사적 맥락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고 밝은 미래적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깜빡했네요. 10여 년 딱 지난 그러니까 1934년이 최계복이 대구 정도일가의 최계복 사진 기점을 기점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2034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조금씩 만들어가야 사실은
100주년 될 즈음에 정말 커다란 사진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역사하면서 그거를 생각하고 기획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와 중구의 선제적인 사진문화 중심지 사업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훈 교수님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훈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진을 주도했던 대구 문화는 역설적으로 오늘날에 오히려 영향이 매우 미미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의 디지털화, 그다음 사진문화 네트워크 구축, 대구 중심의 사진 유전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계복 사진기 점을 비롯한 대구에 사진 역사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 너무 많다. 이를 활용해서 한국과 세계와 한국, 인적 교류와 예술적 교류를 통해서 대구의 중구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문화 중심지 사업의 다각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유의미한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실 그 청장님 일정이 계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끝까지 이 발제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매그넘 파리도 직접 가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가자고 같이 가셔가지고 이 사진을 통한 중구의 마케팅, 중구를 어떻게 이 문화예술을 발전시킬까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하고 오늘 이렇게 또 세미나를 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발제를 다 들어주셔서 정말 저희들 이 포럼을 주최하는 저희들한테는 힘이 생깁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발제는 이것을 마치고 청장님도 사진 하나 찍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같이. 그리고 한 1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뒤에 토론을 이어갈까 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일단 발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수님이 저희 도시문화재단에서 생각했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콘텐츠들로 많이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그것을 또 현실화해서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토론자 분께서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딸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토론자 1인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8분 전후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내용을 압축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제1발제 권준혁 교수님에 대한 토론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토론을 해주시면서 1발제부터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우문이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기자로서 사진이나 혹은 또 뭐 도시 행정의 전반에 아닙니다만 우리 권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중구를 바라본 것을 보태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가지고 한 15분간 사무실에서 걸어왔습니다. 지금 대구 중구를 보면은 많은 상가가 임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불과 몇 년 전에 사람의 어깨가 부딪히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동승로 거리가 그만큼 한가해졌고 그만큼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상권 이것이 쇠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느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오늘의 이 포럼도 초반분에 우리 안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재창출 과정이라고 봅니다. 뭐 인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모티브로 잡느냐 사진 영상으로 잡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초기에 그 수치적인 거는 우리 권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생각한 것은 제일 언론을 이렇게 보면 중국가 지금 제일 심한 것이 지난 10년 이래로 이 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도시든지 한 번에 그런 어떤 그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 공동화 현상을 바꿀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시사 용어에 나오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일부 주민들의 교체, 원주민이 나가고 또 다른 그 중산권의 사람들이 도심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또 다른 그 도시가 활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 지구적 그 도시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중국가 앞으로 더 많은 그 국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 포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진과 영상을 좋아하지만 이 사진과 영상은 제가 그 생각하는 아이디어로는 사진은 우리가 지금 동숭도 거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동숭에는 한 5가지 그 축제가 있습니다. 1년에 그것이 짧게 하루 길게는 3일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이 뭐 제가 그 역사적 그 연결성을 갖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하되 365일 상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금 교수님 뭡니까 그 외국 뉴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국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문화의 거리들을 아마 몇 개 그 예시를 한 것 같아요. 중국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러한 그 365일 국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구경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축제 내지는 그 문화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4차 산업시대 제일 중요한 건 플랫폼 누가 먼저 선정하느냐 여기에 그 멀거리가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 포럼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또 이것이 막연하게 그 재단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얘기해가지고 중구청의 그 구 정책에 있어서도 꼭 아마 미래 정책에 있어서도 아마 그 지향하고 장기간 정책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문기 토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발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예, 김영남 원장님. 오늘 이 세미나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발제자분의 발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막 내려왔는데요. 정준희 선생님이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프린트해서 오면서 잘해서 두 분 자료를 꼼꼼히 읽었는데 아주 뭐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이 대구 사진의 역사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와서 두 분 교수님을 보고 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찌 이렇게 젊으신 분들인가, 이 젊은 두뇌들이 막 이제 대구에 밀려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늙은 제가 이미 늙었다는 그런 어떤 그랬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아까 전에 우리 이제 권은 교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동성로를 활성화를 해도 사람이 오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거리를 만들고 무언가 아주 다양한 걸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야 시장이 형성돼야 그게 먹을거리 사업화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교수님 이제 이 중부의 소상공인 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중부의 상황을 이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좀 크게 이제 대구 전체의 소상공인 현황이라든가 이제 산업 이 규모를 좀 제시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기 어떤 특화된 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구 시민만 와서는 말 그대로 장사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 좀 크게는 동아시아 전 세계의 어떤 관광객들이나 유저를 우리가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약간 더 좀 이렇게 고민을 이 중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대구에서 오래 살다가 서울 가서 지금 이제 5년째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가서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대학로, 인사동 이런 데를 이제 넘어서서 뭐 서촌, 북촌, 뭐 익선동, 골목 이런 데를 가보면 코딱지 같은 커피숍이라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째 이렇게 다 장사가 되나 생각을 해보건데 그게 되는 게 서울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대구는 훨씬 좋은 시설 세련되게 해놔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 형성이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대구 중구 이거 막 논의를 하지만 크게 봐서 대구 전체의 어떤 문제, 매년 젊은이들이 10,000명 정도 취업 자리를 찾아서 대구를 탈출하고 벗어나는 그런 데서 이게 아무리 해도 사실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제 우리 정 교수님 말씀 중에 사진 뮤지엄 이거 굉장히 좋겠다. 여기 이걸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도 이 사진 뮤지엄 박물관을 만들고 또 세계적으로도 키우는 이게 장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대구가 뭐 시장 자체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대구로 젊은이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요. 또 대구의 칼라 대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도시다, 뭐 이렇게 너무 폐쇄적이다, 또 어떻다 이런 게 이미 있는데 그런 걸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아야 어디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성로에 뭐 거리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동성로를 넘어서 한국 전체 아니면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뭔가 디자인을 하고 논의를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발제에 대해서 혹시 토로아에서 일발제에 대해서 뭐 좋은 의견이나 또 아니면 토론을 해주실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럼 예. 제가 일반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젊은 시절에 대구 왔을 때 여기가 사진의 도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사진 문화의 힘이 약해졌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구가 이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술 전반의 어떤 도시, 그러니까 뭐 영화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이게 한때 증석기였던 시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선점의 문제 때문에 영화는 부산에 쫓기고 문학도 국립한국 문학관 같은 경우 서울에 가버리고 뭐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토론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진 영상 콘텐츠를 어떤 마케팅에 어떤 접목을 하겠다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이게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중부에서 많은 어떤 그 문화 사업을 할 때 이 사진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했냐면 단순히 1차원적인 전시에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공간에 전시를 했었지만은 그 어떤 근대 골목 쪽에 있는 모든 어떤 그쪽에도 전부 다 그냥 1차원적인 전시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콘텐츠로서의 어떤 효과성 그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고민해서 어떤 필요 콘텐츠로 가겠다는 어떤 그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그리고 이 재단에서 마련해준 이런 그 토론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고민스러운 거는 지금 이게 동성로 활성화 프로그램이고 부제가 동성로 사진 영상 문화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영상 문지원 작성에 있는데 이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처음에 토론자로 주제받았을 때 그냥 중국의 어떤 사진 영상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발제 자료를 받았을 때 동성로라는 공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동수의 사진 영상 문화구리 영상뮤지엄센터 이 관광인을 할 것인가? 우리가 관광을 보면요, 요즘도 그렇고 예전에부터는 이렇게 목적형 관광객이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차박이나 쇼핑들이 많은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성로의 어떤 목적형 관광이 뭐냐면 쇼핑과 어떻게 보면은 놀이 중심의 관광객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서 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특정 어떤 관광객 아니면 내부에서는 우리 대구 시민들에서는 어떤 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여기에 살인 중심의 어떤 콘텐츠를 넣었을 때 특히 여기는 젊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근데 아까 저기 정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종로의 세계도 사진 기능성이 설립된 지 100년이 다 돼간다든지 동성로와 종로가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종로가 그 청소선 공간적 도면을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고중부에서 완전히 이걸 사업화한다면은 어떤 공간적 동기, 방소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우리 아까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우리가 이게 컨텐츠를 만들어놨을 때 과연 사람이 오고 어떤 킬러 컨텐츠가 필요한데 일상과 어울리는 컨텐츠. 저희 이 말이 상당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일상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컨텐츠화가 되었는데 단순히 이제 뮤지엄을 만들고 사진거리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중국의 어떤 다른 거리들, 다른 박물관들과 어떤 사회성을 가졌을까? 그러면 그걸 사회성을 일상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예시로 들은 게 죄송합니다. 이발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미디어 파사드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대세가 ICT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ICT를 접목한 스마트폰 관광 이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기술이 상당합니다. 제가 DRP 쪽에 지금 어떤 일들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DRP 그 디지털 기능원 쪽에 보면요, 거기에 협력해오는 업체들 보면 게임 업체들 이런 것들이나 보면은 이 관광의 어떤 매력도가 있는 어떤 콘텐츠들을 게임화시키고 현장에서 이걸 구현을 해내요. 그걸 내가 시사하는 거 보니까 저도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조금 그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될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장소적 고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과 어울리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하느냐. 일단 이 비주얼 콘텐츠, 사진 콘텐츠,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텍스트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는 이게 일부 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은 딱 흡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대구 전체에서도 이게 지금 시연이 안 되고 있는데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좀 씨앗돼서 좀 활성화되고 진짜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이상입니다. 추가 설명을 예, 뭐 제가 제대해서 서로 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급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토론은 일발적 사실 구분은 없습니다. 구분은 없고 이제 편의상 이제 혹시 한쪽으로 발전을 쏠릴까봐 이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우리가 자유스럽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죠.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고분 토론자니까 좀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훈 교수님 발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비엔날레 역습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의 타산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부분만으로도 전체적인 몇 시간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비엔날레 사진 비엔날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고 이 아까운 시간에 제가 제언할 걸 두 가지만 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언, 교토그래피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일본이 교토시하고 거기서 포토그래피를 합해서
교토그래피라고 명칭을 해서 행사를 하면서 지금 8회째 했습니다. 올 가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비대면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올해는 못 가고 작년에 제가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와서 이제 기고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교토그래피에서 나오는 원래 두꺼운 도록도 있지만은 한 플랫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왔는데 한 90여 개의 갤러리에서 전시를 합니다. 동성로를 상상하십시오. 90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세계적인 프로 작가들입니다. 그 세계적인 프로 작가들은 몇 개가 안 돼요. 한 10몇 개의 프로 작가들을 모셔서 여기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 표시대로 갤러리를 이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60여 개의 약간의 수준이 낮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전시를 합니다. 그 갤러리가 교토 시내 중심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는 폐교도 있고 뭐 옛날 건물도 있고 일반 가게도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사진에 접목했는 거죠. 그러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이 이걸 다 받아서 이 지도에 체크를 하면서 전시장을 쭉 돌면서 사진 관람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워낙 사진이 90여 개 갤러리가 되니까 하루 만에 다 못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충분히 보려면 사흘 정도는 교토에서 먹고 자고를 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휴대폰의 맵을 통해서 따라서 역사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다니는데, 동성로 상상하십시오. 쭉 다니면서 가면 갤러리 앞에는 붉은 깃발이 날립니다. 그거는 프로. 노란 깃발은 약간의 수준 있는 사진가들이 전시를 합니다. 여기에 BMW 등등 샤넬 많은 그 협찬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제공했던 자전거라든지 오늘날엔 전동 킥보드도 가능하겠죠. 그걸 타고 돌면서 전시를 봅니다. 그리고 중국하면 근대골목 투어하고 연계가 가능하겠죠. 가이드북도 제대로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구청년 계셔서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잘 전달하십시오. 지금 두 번째,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사진이 이제 사진 작가들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제목은 사진으로 몰자입니다.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면은 정훈 교수가 발제 중에서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대요. 지금 이 미디어 파사드가 엄청난 확산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넣어가지고 동성로라든지 이런 쪽 오늘 저도 이제 쭉 걸어왔는데 지금 백화점 건물의 벽이라든지 이렇게 하얀 벽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디어 파사드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아예 벽면에 액정을 넣어서 짓기도 하고 거기서 빔을 때리면서 비추기도 하는데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결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 각자가 자기가 휴대폰 찍었는 걸 리얼로 저축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럼 동성로 거리나 종로 거리나 이 중앙로 거리 쪽에 그 화면을 쫙 구해가지고 하면 사진이 물결칩니다. 그러면 젊은 애들이 나와서 실시간에 자기 사진을 올리고 또는 세계적인 작가의 사진을 올리고 하면은 참으로 장관에 연출할 수 있어요. BTS 세계적인 히트송 다이너마이트 노래 중에 내 안의 불꽃들로 이 밤을 찬란히 밝히는 걸 지켜봐. 내 안의 불꽃들로 이 밤을 찬란히 밝히는 걸 지켜봐. 영어 원어로는 제가 발음해서 설명하고, 이 방탄소년단 추종하는 아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자기가 찍어서 미디어 파사드 올리고 하면 참으로 많은 명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김 원장님 계시지만 그 미디어 파사드 비추는 화면에 한류 문화 영상을 비추는 것도 엄청나게 좋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동성로에 불러내야 됩니다. 누구를? 젊은이들. 전남 속에 집에서 치과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거기 나와서 자기 사진을 보이고 하면서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공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런 발상 말고도 세계적인 축제, 프랑스 아르리라든가 일본에도 수도 없이 많죠. 이런 걸 하려면 어떤 가버넌스가 구성돼가지고 조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진작가협회의 경우에는 전국에 약 11,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면 대구 동성로 사진의 이 프로젝트의 아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구 국제사진 비엔날레하고 연계를 하고 그 결실을 또 이쪽에 땡기고 거기다가 플랫폼으로서 사진 미술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5년 살면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도쿄 사진미술관에 갔는데 거기에 대한 장점을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고, 그래서 동충로에서는 강한 사진문화도시 선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심이 살아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동충로 도심이. 동성로가 살아있으면 대구는 시들지 않습니다. 바꿔 말합니다. 대구는 시들지 않는다. 동성로가 살아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건 후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아까 전에 5분밖에 안 썼기 때문에 3분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잠깐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박승국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인데, 제가 근무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라는 데가 문체부 산하에서 우리나라 국제문화교류를 전담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문체부 관련한 해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이제 BTS, 뭐 블랙핑크 이런 분들 공연한 걸 돕는 K-팝, 또 뭐 봉준호 감독의 오늘 기생충 같은 K-시네마, K-드라마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보내고 또 소개하고 또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판매하는데 뒤에 백업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로를 활성화하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젊은이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밀레니얼 세대,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그다음에 Z 세대, 90년대부터 2000년대 세대, 이런 분들은 휴대폰 도사들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기도 하고, 토노사피엔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네트워킹도 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아미 그 이야기 했지만 BTS가 이렇게 큰 성공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뭐 기량이 뛰어났죠. 춤도 아주 군무 칼 같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뭐 페이크로 이런 것도 노래도 좋지만 아무리 좋으면 뭐 어떻게 팔아야 됩니다.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이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세계 4인데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우리가 유튜브로 전 세계를 뻗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OTT 플랫폼에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력이 전 세계 한 10위권 되니까 되거든. 아니면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반은 어느 정도 그게 되어 있는데, 대구의 동성로에서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세계적인 거로 만들려면 우리 박 선생님 하시는 말씀처럼 젊은이들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IT 산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봉준호나 이창동이나 뭐 이런 뛰어난 영화감독, BTS 같은 이런 보이밴드가 세계적으로 히트 치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오잖아요. 김광석이라는 이 대중가수 때문에 되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걸 하면서 또 뛰어난 뭐 사진 작가라든가 또 뛰어난 사진 작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실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에 제가 지금 얘기를 좀 나눴을 테니까 나중에 조금 나중에 프로합까지 닦고 예. 뭐 먼저 포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제하신 교수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가장 지금 오르내린 동성로에 5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영상 쪽에 우리 50년 동안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한국영상박물관 관장입니다. 그리고 대구 영상미디어센터를 문화관광부에 10억, 대구시에서 10억을 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초대 운영위원장이 돼서 키트를 잡아놓고 후배들이 민물로 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1987년에 사단법인 한국비디오작가협회 중앙회를 만들었습니다. 대구에서 국제대회를 9번 열었고요. 국제공모전 14번 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작가들이 우리 대구 대회에 참석해서 이큐 신곡을 갔습니다. 중국도 제가 초청을 해서 합의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영상박물관 지금 문 열은 지 21년 조그만합니다. 제일 처음에 1, 2, 3층 하다가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해서 지금 2층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화, 사진, 비디오 카메라 2,500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대구 국립대우과학관에서 6개월간 전시를 했고요. 광주 국립과학관에서 3개월간 전시를 했습니다. 수천 명 왔습니다. 대구 도성로에 하면 됩니다.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돌봐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뭐 이쪽에 평생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나는 이제 금년 내 82입니다. 남은 거 이 일을 마지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부청장님하고도 전에 만나서 한번 비정관계 얘기했다가 캔슬돼 가지고 제가 뿔이 나가지고 뭐 안 한다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구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 영상의 예술입니다. 사진 영상이죠. 그죠? 두 번째, 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볼거리가 없으면 안 옵니다. 제가 이건 경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추워도 거짓도 없고 보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문을 못 열어서 닫아놓고 있는데 집은 조그만합니다만 세계적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한국을 들리면 우리나라보다가 외국에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디오 카메라 수집한 데가 전 세계에 저하는 게 없습니다. 엘커러 백남준 선생이 최초로 썼던 1965년도 사용했던 포타블 비디오 카메라 제가 뉴욕에 가서 다 구해다 우리 갖다 놨습니다. 서울에서도 전시연에서 우리 걸 빌려갔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계기를 해서 된다 안 된다 논의할 것 없이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시에 요청을 하고 또 박물관 같은 건 말이죠. 만약에 지낸다면 정부에서 30% 무조건 지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면 5억은 정부에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5억 하면 되죠. 10억짜리 같으면.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기증을 하고 돈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무료로 하니까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무료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몰아서 답변을 예, 알바주부터 네. 후원자 여러분들과 플로어에도 좋은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예술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제쳐두고 제가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써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말씀 주셨듯이 대구에 굳이 사진과 관련된 콘텐츠를 체험하기 위해서 와야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지 않으면은 지속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아까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좀 단순한 이미지를 못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에 대구에서만 어벤져스 영화를 개봉한다. 사람들이 대구로 요 기초서 개봉한다. 사람들이 여기 기초서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줄 수 있는 그 킬러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구가 갖고 있는 사진의 도시, 연수의 도시, 영상의 도시 이미지를
그런 어떤 킬러 콘텐츠를 바탕으로 강화하는 데 사용을 해서 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박순동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교육의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대구에서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 몰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굳이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는 그런 이유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리고 샤넬 같은 어떤 명품 브랜드가 거기에 협찬을 하고 그런 데는 그냥 사진 콘텐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맥남 인 파리스 대구 공연을 제가 안타깝게도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서울에서 먼저 봤기 때문에 그렇고, 서울에서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보는 타이밍에 대구에서도 역시 한다는 사실은 제가 그때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대구에서 한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대구에 갔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김용남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게 이런 사실을 가져간다면,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그 사진 하나 보려면 되게 못 배우고 보고 유명한 사진은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구에서 하는 같은 전시회가 그만큼의 사람을 모집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차이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사람이 적게 몰리고 사람이 적고 지금 상권이 죽게 있고 이런 것들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개선을 해갖고 사람이 몰릴 만하게 하는 어떤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대구가 갖고 있는 사진 계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잘 혼합해서 이것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달째 네. 몇 가지 그 큰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백승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경성로 지역을 제안하는 것 같은 이 분위기는 사실 저도 좀 퀘셔너블 하긴 하거든요. 그 대표님 원래는 이렇게 동성로도 딱 한정지음은 아니셨잖아요. 네, 동성로는 일단 이제 대구의 중심을 의미하는 광의적인 대구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거는 뭐 무슨 지역을 그래 됐다면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성로로 하는 대구의 중심, 대구의 전체 이런 이제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박승호 의원님도 최근 얘기하시는데 이제 비엔날레가 사실 고립되어 있고, 비엔날레가 사실은 대구의 지역 네트워크와의 어떤 밀접한 상승 효과가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대구라는 공간 자체가 사진 문화의 도시처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떤 한 특별한 거리가 부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이 이슈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교토그래피를 얘기했을 때 그 지역에 어떠한 갤러리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 거리들이 구성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중구 전체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레지던시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외부에서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는 장치들이 계속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문화와 사진이라는 것 두 가지로 접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파사드도 제가 거대한 파사드보다 작은 공간 속에서 어떤 반응형, 그리고 AR, VR을 같이 얘기했던 것도 김봉남 선생님이 얘기했던 젊은이들이 즐기고 유입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들은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 안동 콘텐츠진흥원이, 경북 콘텐츠진흥원이랑 저희 학교 아이들과 뭐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비슷한 걸 해봤어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핑처럼 핸드폰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박승수 선생님 얘기하신 그런 활동도 되고, 그냥 도시 전체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큰 광의의 개념에서 뮤지엄화가 돼야 되는 느낌으로 약간은. 근데 그 허브는 분명하게 사진 뮤지엄이 있어야 어떠한 그 중심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여파를 계속 불어넣을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우리 권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파리 약간 예를 들으셨는데, 파리가 예술의 도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안에가 되게 조그마잖아요. 여기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루브르 건너면 주제품 있고, 여기 또 건너가면 뭐가 있고, 그리고 또 몽골에 던데 건너가고, 뭐 그게 약간 대구도 사진으로 잘 우리가 공간을 잡으면 그게 가능하고, 조금 더 거기 잘 이루어지면
원래 문화 중심지잖아요. 부산보다 훨씬 대구가 저도 알기로 그 예전에는 아주 이게 경상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의 중심 수도였는데 그런 것처럼 대구 미술관까지 연계될 수 있는 어떠한 어떤 사진 영상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러한 모든 망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문화거리, 사진 문화의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동성로 중심 그리고 종로 중심, 중구 중심이지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도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열린 논의가 좀 있어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국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가 킬러 콘텐츠가 있나 없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킬러 콘텐츠는 사실 만들면 됩니다. 사실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그 킬러 콘텐츠라는 것은 만들어서 생산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그 메드런 포터스에서 크리스찬 디오르, 샤넬 파이브, 그 다음에는 그 티파니 이런 것들을 그 사실은 그 메드런 포터스에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메드런 포터스 기자들이 그런 티파니의 오드리 헵번이 그 크라와상이 시끄러진 크라와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진, 물론 영상도 나왔으면 그 사진이 나옴으로 보도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그 티파니 보석이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탄 디오르 샤넬 파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킬러 콘텐츠는 어떤 일단 저지를 놔놓고 거기서 차근차근히 킬러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가면 그것도 또 하나의 그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제 다만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것이 뮤지엄인데 뮤지엄은 아마 뮤지엄하고 역사가 나면 틀릴 겁니다. 뮤지엄은 아까 30%를 받는다 했는데 물론 30% 받을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또 저거 자격증을 가지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학예사 자격증하고 일정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마 사진 학예사 자격증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역사관, 사진문화 역사관 이 정도만 가도 충분히 첫 발을 디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가 일단 사진이라고 사진 영상이라 하는 기본적인 어떤 자산, 문화, 직접지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사님. 하나, 좀 시간을 다투는 좀 화답하게 돼서 꼭 언급을 해놔야 되는데 사진 영상 그 뮤지엄이 생기고 지금 한 대표 얘기했던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도쿄 사진 미술관에 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그 오래된 옛날 우리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들이 하루하루 없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가족들 버리고 최경복 선생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경복 선생님 자료가 지금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현대미술관을 닫았습니다. 뭐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카이브는 하루가 급한 거예요. 또 그렇게 빨리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도쿄 사진박물관이 처음에 1995년에 생겨서 지금 25년째인데 그 전시 외에 사진 아카이브를 수집하는 비용도 박대합니다. 처음에 생겨서 얼마 안 됐어요. 유명한 미국의 그 역사적인 사진 작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사진을 대량으로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도쿄 시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 흑백 사진 사는데 돈을 그렇게 쓰느냐. 싸게 됐죠. 근데 오늘날 와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사진 한 장은 경매 옥션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따지고 보면은 몇십 배 올랐죠. 그 가격이. 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커버 경영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최계복 선생님의 사진은 전체를 제가 핸드링을 했습니다. 전체 유작이
상큼한 이빠이를 제가 미국 LA에 가져왔습니다. 그 전체를 미국 LA에 가서 아들을 만나서 그걸 드렸습니다. 그 원본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 사진을 이것을 어디 대구에 대구 시의회라든지 그런 데 기증을 해라. 그래 기증을 했어요. 기증은 대구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수장고가 없다. 이거 맡을 능력이 없다. 가져가십시오. 대구시가 이래 했는 겁니다. 예.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계복 씨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은 사진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삼촌이 몬시뇰 최신부님이 저쪽에 칠곡에 살고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현대미술관에 다 주고 말았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진짜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자료를 대구시가 안 만나고 다 줬어요. 조금 전에 나왔던 구황삼시 사진, 저 동방문화관, 저 어제 뭐 지지부리한 진짜 다 떨어지는 그런 그 전시관에 다 줬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순국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에 엄청난 사진들이 다 유실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카이브가 그 조성이 안 되고 뭐 등등 해서 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자료들입니다. 그런 게. 지금 아마 신영국 씨 사진도 지금 계속 지금 흘러나가고 뭐 별로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진짜 안타깝습니다. 대구가 백한데 사진에 본거지고 대한민국의 본거지 백한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중부 차원을 넘어서도 이 콘텐츠 자체는 이제 만약 괜찮다면 중국에서 좋은 이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대구시를 설립, 중국은 사실 돈이 없잖아요. 대구시도 돈이 없는데 잘 만들어서 대구시, 중국과 대구시가 뭐 만약에 1,200억이 되겠다. 국비를 한 7,800억, 10억, 5억 이러면 안 되고, 그거 안 되고, 크게 해서 중앙정부의 사진이 대구가 메카라는 그렇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여기 한 1,000억짜리 정도의 뮤지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 가면, 광주시에 가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이게 1조짜리 건물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건물이 오페라 하우스 저쪽 450억. 이것도 삼성이 지어줬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수가 250만, 광주 시민은 150만, 150만 인구의 1조짜리 큰 문화관이 있는데, 영화관이 있는데 250만 대구 시민에게 450억짜리, 그것도 시비도 아니고 민간 기업에게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문화유산에 있는 우리가 다 그런 분들이지만 의견도 모으고 해서 좀 그랜디하게 디자인을 해요. 뭐 10억 얻어가 쪼락하게 지어가면 몇 점 이런 짓 하지 말고 대구시가 300억 되겠다. 정부가 700억도 해가 1,000억짜리 하다못해 아니면 2,000억이면 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전에 부총장님 가셨지만 저런 정치인들이 해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 예, 당연한 겁니다. 중국을 건드려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저 알고 건드렸습니다. 그거. 다 알고 건드렸는데 이 부분은 중국가 건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작은 글씨라도 한번 놔보자라는 의미에서 건드렸는데 대구시가 최계복 사진을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 하는 대구시가 과연 그럴 능력을 떠나서 머리가 있나 하는 부분 첫 번째. 대구시는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고 지금 사진 비엔날레가 조금 작업이 있다고 해서 대구시가 가져갔습니다. 그런 문화 콘텐츠는 민간이 하는 겁니다. 다만 시는 돈 부분에 회계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져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상화 저거 가져가죠.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관은 그런 걸. 그 관은 철저하게
돈에 대해서 검사하고 통제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조금 문제만 있으면은 그 간을 열어. 그 마을 인간한테 좀 시끄럽거라. 이런 마인드 자체가 이 문화예술의 기본이 사실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진짜 이게 중국적인 해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뮤지엄이 만들어진다면은 진짜 제가 지금 옛날 여러 건물을 봐두는 거는 많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 전체 콘텐츠를 대구시에 그대로 드리고 밤새워 설명할 자신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참석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 싶습니다. 사진 작가의 장진필입니다. 지금 요 길 나가면은 길 건너편이 최계복 선생님 그 사진 기자재점 또 한국사진학원 하던 건물이 자리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6.25 때 이후에 그 건물에 사진이 붙은 것을 제가 이제 유심히 보면서 관심도 많이 가졌던 거기에 오늘 이 자리가 특히 또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57년도에 대학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홍대 그 와우산 기슭에 홍대 건물만 조그만하게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관찰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서울의 문화가 홍대 거릭하면서 왜 그렇게 번졌겠느냐? 그 외진 곳에 특히 대학생들이 있는 거기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건 이변입니다. 이거는 연구해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에 이러한 심포지엄을 할 경우는 홍대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이천도입니까 이런 쪽 이런 게 우리 한국의 큰 문화거리 이런 것을 몇 군데를 선정해서 발표를 좀 했으면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사진을 지금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전을 지금 29회까지를 하면서 대구에 작가로서 긍지를 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포럼에서는 뭐든지 이것이 왕성하게 발전돼야 저희들이 어렵게 커온 이 자리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기분으로 세상을 뜰 수 있는 그러한 기분이 자꾸 조성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매우 흡족하고 좋습니다. 어디 쉬운 게 있습니까? 힘냅시다. 힘내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대구에서 하기 힘든 일을 우리 이웃들이 또 문화재단에서 같이 합쳐서 이뤄내도록 우리 한번 힘을 모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잠시 드리면은 장진필 개명문화대학교의 교수고 지금 이제 교수 리타이어하고 또 명예교수로 저기 계신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으로 사진 작가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지금 5시로서 지금 이제 오늘 토론을 하시면 혹시 또 말씀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하실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정도는 일단 이제 조그만한 들불을 지금 놨다는 의미로서 해석을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러한 포럼을 앞으로 저희 재단은 좀 자주 열어서 이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2020 공천화 활성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